주말 사이 곳곳의 할로윈 파티장에서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내일 할로윈을 앞두고 파티 참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친구에게 할로윈 사탕을 전달하려다 집을 잘못 찾아온 6살 소년에게 집주인이 머리에 총을 겨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무보석 석방제도와 관련해 LA 카운티 법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 3주간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공공안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안약 26종에 대해 안구 감염 우려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상작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를 압박하며 포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전 도중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1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일 할로윈을 앞두고 파티 참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할로윈 복장을 입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시민들. 혹시 모를 또 다른 총격에 대비해 자세를 낮추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할로윈 파티에서 벌어진 총격 현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클럽과 술집이 밀접한 곳인데 경찰은 두 무리 간 다툼이 벌어진 뒤 이내 총격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온 시점에 총격이 발생한 터라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ur victim count is at 18. We have 2 deceased, a 14-year-old and a 22-year-old. Of those, 15 were shot and one other had serious injuries. 경찰은 이번 사건에 최소 2명의 용의자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ose tips, we were able to charge Tyree Stephen Phillips, 22-year-old, with second-degree murder with a firearm. 같은 날 자정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장에서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가정집에서 열린 하우스 파티에서 벌어졌는데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ho was coming out to enjoy an event or coming out to have a good time. And unfortunately, somebody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flict injury and pain on members of our community. 할로윈 파티에 관련한 사건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할로윈을 맞아 내일 저녁 최대 규모의 순찰 병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치안당국은 안전한 할로윈을 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총격 사건도 문제지만 할로윈을 앞두고 또 다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는 집집마다 사탕을 달라며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롱아일랜드에서 집을 잘못 찾아간 어린아이에게 집주인이 머리에 총을 겨누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6세 남자아이가 할로윈을 앞두고 잘못된 주소로 사탕을 배달했다가 집주인이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43세 남성 마이클 웨는 자신의 집 앞에 사탕을 잘못 배달한 6세 남자아이 머리에 총을 겨눈 뒤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6세 남아는 모친과 10살의 누나와 함께 메나셋에 있는 친구 집에 사탕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경찰에 따르면 6세 남아는 누나와 함께 엄마가 운전한 차에서 내려 집 현관 앞에 사탕 봉지를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주소라는 것을 깨달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사탕 봉지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되찾으러 간 순간 집주인 마이클이 현관 밖으로 나와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내 소유지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현재 집주인 마이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11월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정지환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무보석 석방 제도와 관련해 LA 카운티 법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 3주간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공공안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오늘 공개한 통계 자료입니다. 무보석 석방 제도 시행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5,113명. 일일 평균 구금자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계된 석방된 사람들의 재범률도 2.5%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입니다. Where PARP is applicable, a shifting of sorts is happening, meaning the riskiest individuals are held temporarily prior to arraignment, and those who are less risky are being released. 항목별 입건 비율도 공개했는데 전체 40%가 중범 이상 기존 보석제도 대상자이고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거나 경범의 14%만이 보석 없이 풀려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판사 재량에 의해 구금과 석방을 결정한 사례가 전체 27%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새로 시행된 무보석 석방 제도가 일단 성공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중범이라 해도 보석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손질해 판사 재량권을 추가한 것이고 또 경찰 등 치안기관이 석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다시 재심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공안전에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보석 제도 시행을 주도한 판사가 직접 나서 시행 3주간의 통계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무보석 석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들끓는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is risk assessment-based system is effective. Put another way, community safety is enhanced. Those who present a risk are being held based on risk and not based on whether they have access to money. 법원의 이번 해명에도 그동안 일었던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속되는 떼강도 사건에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고 현재 12개 도시가 무보석 석방 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입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25일 메인주에서 18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동료들의 보고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육군 측은 참사 발생 몇 달 전 총기 난사 용의자로 지목된 육군 예비군 로버트 카드의 소속 부대에서 카드의 안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경찰은 부대의 요청에 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이 경찰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카드의 정신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두 건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 동료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후 정신병원으로 후송돼 2주간 입원했다 퇴원한 사실이 있었고 퇴원 후에도 카드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친구를 주먹으로 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동료의 보고서에는 당시 카드가 자신이 총을 갖고 메인주로 가서 부대와 다른 장소에 총을 쏴버리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 9월 카드의 집을 2차례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해 가족들에게 카드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평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메인주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구금해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라 판사가 일시적으로 해당 인물의 무기를 제거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따가워서 안약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몇몇 안약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와 함께 경고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소비자들에게 안약 26종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안약 제품으로 CVS 헬스, 라이데이드 등 대형 약국 체인에서 판매된 특정 안약이 부분적인 시력 상실이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제조시설에서 비위생적인 상태와 의약품 생산 지역에 대한 환경시료 채취 결과 양성 세균이 발견됐다며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CVS와 라이데이드, 타겟은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온라인 판매도 중단 중입니다. 리더, 벨로시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직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어 FDA는 절대 구입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리콜 대상 제품은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 4살 남자아이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중 2살 동생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운 뒤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5분가량 차량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4세 남아는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된 총기를 꺼내 다시 뒷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돌아온 엄마와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앞자리에 타고 운전했습니다. 곧이어 뒷자리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던 남아가 옆에 앉아있던 2살 동생인 매티의 머리를 쐈습니다. 총상 소리를 듣고 놀란 엄마와 남자친구는 급하게 차량을 세웠고 남자친구가 나서 매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매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가 총기를 주로 차량 앞좌석에 보관하곤 했다며 총이 없어졌는지 정말 몰랐고 단지 사고였다. 우린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고 매티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는 총기 보관 부주의, 아동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유죄가 결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전 도중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한 명을 구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항복이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병력을 추가로 보내 지상작전을 강화했습니다.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하고 거점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포위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작전이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זו לא תהיה מלחמה קצרה. זו לא תהיה מלחמה קלה. אבל אנחנו נחושים לנצח. 지상작전 도중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여군 한 명도 처음으로 구출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진입을 신중하고 강력하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하마스는 여성 인질들의 영상을 공개하며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인질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고 인질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악하는 인질은 239명입니다. 하마스가 운영 중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8,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다게스탄 공화국 공항에서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도착하자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공항으로 몰려든 수백 명의 러시아 다게스탄 시민들. 출동한 경찰을 공격하는가 하면 출입문을 부수고 활주로까지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도착한 여객기로 몰려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이스라엘 난민이 탔다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탑승객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게스탄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러시아에서 이슬람교는 정교회 다음으로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소요 사태 배후에는 중동 사태를 이용해 러시아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обытия в Махачкале вчера вечером инспирированы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не в последнюю очередь с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руками агентуры западных спецслужб. 또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는데 소셜미디어 접속 제한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번 시위가 반유대주의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등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에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긴장시킨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6주 만에 잠정 합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루어진 포드,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노조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임금 36%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수준인 25% 인상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잠정 합의 결과에 따라 비준을 거친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파업은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이자 최근 25년 내 가장 길게 지속된 미국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무료로 쓰는 대신 광고를 봐야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현지 시각 내일부터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9.9유로 14,000원, 스마트폰 기준으로 12.99유로 19,000원을 내면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그리고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 지역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는 광고를 보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지 아니면 광고 없이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는 광고에 활용되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 가입 대상자는 18살 이상입니다. 메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가 계정을 추가할 때 웹에서는 월 6유로, 앱에서는 월 8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은 최근 유럽에서 소비자 정보에 기반한 타깃형 광고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3천억 원과 2,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도 지난 7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대체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료 서비스 도입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동시에 유럽 규제망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한인들이 꾸준히 시민권 취득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14,880명으로 전년 회계연도보다 11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한인은 평균 9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후 시민권 취득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보다 긴 기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귀화한 평균 연령은 41살이라며 시민권 시업 합격률은 94.8%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았고 뉴욕과 뉴저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야생곰이 집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물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1월 코네티컷의 한 주택 안에 검은색 물체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야생곰입니다. 곰이 어디론가 향한 곳은 바로 부엌인데 곰은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듯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이 곰은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이것저것 살피다 냉동 음식 한 봉지를 입에 물어들더니 냉장고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폴짝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곰은 무려 35분이나 자기 집처럼 머물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집주인은 마치 제 집인 듯 곰이 편안해 보였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해준 라자냐를 곰이 가져가 버렸다며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